자,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마지막 강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맡은 3조 이정찬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거, 잠시만요. 저희가 준비한 게 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행복 회로와 직관 그리고 블리 서킷. 드디어 저희가 블리 서킷의 초안을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최종 발표고요. 이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리며 제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프리뷰로 말씀드렸던 초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리 서킷의 변화, 편리 추구에서 행복 추구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행복을 회로를 돌리는 직관적인 어플을 개발하고자 했는데 점점 피드포워드와 피드백을 받으면서 편리 추구 어플로 변질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 행복 추구와 직관을 깨는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변화를 꾀했죠. 불필요한 기능을 빼는 대신 사용자의 분석을 강화했고 날씨 일정, 직관 질문 위주로 어플을 사용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 다음 매일 아침 사용자는 자신의 타임테이블과 오늘의 나, 진행 중인 일정과 진행 상태를 입력합니다. 자, 타임테이블 뭔지 아시죠? 그 하루 내가 해야 할 것 또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강의, 그 다음에 과제를 비롯하여 기상시간, 취침시간 등을 모두 세세하게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나, 이것은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가장 비중 있게 보았던 모험성, 생산성, 일, 휴식 등등이 있죠.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오늘의 나,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나의 컨디션은 어떤 것에 치중되어 있는지를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 중인 일정과 진행 상태를 입력하는 것이었죠. 자, 자세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메타는 기존 사용자에 대한 설문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그날의 키워드를 선택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저번 주 수업 있고 나서 저희끼리 회의했을 때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날의 키워드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냐? 바로 제가 냈죠. 땡땡 vs 땡땡으로 구도로 질문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음식 vs 게임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저는 무엇을 선택하죠? 바로 게임을 선택하죠. 그런 식으로 그날의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메타가 예시를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도 내에서 정해지냐?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플러스 그날의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 아침 인사 들어요. 개운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직관 질문 3번과 저녁 인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을 도와주는 메타였죠. 자, 질문 형식의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 주관식으로 이루어진 10개의 문항이 있었는데요. 이를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사용자가 편리하기보다는 직관을 끼울 수 있게 도울 수 있도록 현재는 4-5개의 주관식과 이용자의 선호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바꿨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직업은 무엇인가요? 거주지와 생활지역은 어디인가요? 이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은 메타의 움직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거주지와 생활지역을 통해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추후에요. 아직은 없습니다. 자,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자,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두 눈 확 뜨고 봐주셔야 돼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나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나요? 당신은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신은 일을 할 때 어떤 성향인가요? 자, 저희 블리 서킷은 어떤 어플이죠? 그죠? 행복 회로를 위한 직관 추구입니다. 자, 지금 이 질문들은 보다 더 직관적이고 보다 더 행복 추구를 위한 어플들이에요. 그래서 이 블리 서킷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메모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식으로 ES를 주어 좀 더 사용자가 편리할 수 있게, 하지만 또 그 중에 직관을 발휘해 자신의 특성을 적어도 메타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어플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키워드 선택은 사용자가 맨 처음에 보통 진행을 해요. 키워드 선택을. 하지만 사람은 선호도가 계속 일정되게 유지할 수 없어요.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선호도가 높은 것이었네 라고 느끼면서 추가로 변경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 선택입니다. 좀 크게 4가지의 대분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소분류가 있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영화, 음악 감상, 운동, 독서, 또 대분류가 있네요. 자, 이건 죄송합니다. 여가생활 대분류에
분리된 소분류입니다. 영화를 따지면 예를 들어 로맨스, 판타지, 공포, 스토리, 코미디가 있고 음악 감상, 힙합, 팝, 재즈, 클래식 밴드, 운동은 홈트레이닝, 축구, 야구, 농구, 헬스, 독서는 자기개발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용자가 자신이 선호도가 높은 가치를 높게 두는 것들에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메타는 그것을 정보로 입력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 바로 그날의 키워드로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메타가 지속된 정보를 주거나 직관 질문을 합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보다 더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대분류에 음식에 관련되는 소분류 이런 것들을 또 골라주면 메타가 그에 따라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이 있겠고요. 연애가 있습니다. 잠깐만. 네, 타임테이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유저가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설정해요. 자, 만약에 타임테이블이 없어요. 근데 저는 보통 아침형 인간이라 아침에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자는데 아침에 알림이 와요. 그럼 저는 취침 시간에 있죠. 근데 알림이 오면 제가 알림을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저희 일상생활에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추가하여 그날에 어떤 시간에 일어나 어떤 시간에 잠이 들고 어떤 시간에 과업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하여 그 시간에 맞는 그 과업에 적절한 직관 질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자, 이분은 되게 아침형 인간이 아니시네요. 기상 및 기상 나갈 준비 7시에 하시고요. 학교 출발해서 강의를 듣고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9시 반에서 12시까지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를 풀강의로 할까요? 아니면 중간 쉬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그 중간 쉬는 시간 타임쯤에 메타가 질문을 합니다. 강의 시간에는 뭐 이러이러한 걸 해보는 게 어떠실까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플 시장 설계도를 변경했어요.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 정말 초심 얘기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컨트롤 타워의 수를 늘려 보다 더 어플적이고 어플적이라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실제 메타가 행하는 것처럼 도움을 줬어요. 저번에 보셨던 메타인데요. 참 저는 보면 볼수록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 이전의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린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의 라스트 대망의 블리스 서킷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리스 서킷 더 없는 행복 블리스 서킷 회로를 합친 말로써 저희의 어플입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블리스 서킷이 처음이신가요? 메타는 당신이 너무 궁금해요.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아, 내 소개를 할게. 자, 들어갔어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당신의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당신의 이름 무엇인가요? 직업이 무엇인가요? 생활지원과 거주지. 온질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나요?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의 감정에 의해서 행복이라 느낄 수 있지만 불행을 비껴나감으로 인해 행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방식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5번,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나요? 스트레스는 해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당신은 일을 할 때 어떤 성향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되게 멀티 스태킹하는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롤을 하면서 카톡도 가능하고요. 워드 작업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어플을 통해서 정보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완료해야 돼요. 그럼 과업을 하는 도중에 알림이 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읽지도 못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타입을 설정하여 이 타입일 경우에는 과업 시간 중간에 알림을 보내드리고요. 이 몰입해서 완료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과업 전이나 과업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선호하는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자, 영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영화, 운동, 음악 감상, 독서. 그러면 또 이렇게 소분류가 들어가겠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왜 잠깐만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이 직접 입력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사람은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도 매우 특성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칸을 두어 사용자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추가로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맨스, 공포, 판타지, 스토리, 코미디 이것을 개수 제한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계속 이렇게 정보를 받아볼게요. 음악, 운동, 독서 등등에 대해서 받아봤어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전 떡볶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기 떡볶이가 없어요. 그럼 살짝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떡볶이를 적어주는 거예요.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지, 호텔, 친구랑 연인이랑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자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여행이라면은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더 적으시면 됩니다. 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좋죠. 애인 있으면 행복한, 애인 없으면 괜찮아. 이것은 봐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애인 있는 거야, 애인 없으면 있을 텐데 애인이 있었다 없을 수도 있고 없었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추가적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키보드 선택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계속 변할 수 있도록 설정란에 놓을 생각입니다. 아셨죠? 마찬가지로 직접 입력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만이 연애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연애는 무궁무진한 거가 있거든요. 직접 입력하는 이용하여 이제 사용자가 연애에 대해 생각하는 바라든지 연애에 대해서 얻은 바라든지 그런 걸 실제로 적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이제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타임테이블 작성해요. 이거는 그날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작성하는 거는 전날 취침 전에 적어주는 게 매우 좋아요. 왜냐? 그 시간 동안 메타가 머리를 굴려 타임테이블에 맞는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두 분 뭐가 있을까요? 여기 왜 나왔을까요? 모르시겠죠? 테이커입니다. 이정찬 씨와 이민수 씨는 테이커예요. 테이커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 있습니다. 무슨 뜻이네요? 어떤 거죠? 유저. 예, 그쵸. 유저죠. 유저는 테이커로서 메타의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 어플이 개발돼서 시판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어플을 들어가서 사용하는 일반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제로 어플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정찬 씨는 자신의 이름 이정찬이라고 적었고요. 지금은 대학생이며 거주지는 인천시 고을동 거을 3동 1땡땡땡 TT 오피스텔입니다. 그다음에 민수 씨는 이민수 학생 송도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개인정보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정찬 씨는 강의를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정찬 씨가 행복을 느낄 때는 어쩔까요? 강의를 듣지 않을 때죠. 그렇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게임, 요리, 욕설이라 합니다. 당신은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계획을 세워 완료할 때도 있지만 미루다가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당신은 일할 때 어떤 성향인가요? 멀티플레이어, 가로치고 롤하면서 카톡이 가능하다 라고 적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 메타가 이것을 듣고 어떨 때 질문할지, 어떤 스타일로 질문할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강의를 들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 사용자는 강의를 들을 때 매우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예민한 상황에서 그 예민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메타는 그에 맞는 직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뭐 게임, 요리, 욕설이 있으면은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게임, 요리, 욕설이래요. 그러면은 오늘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강의를 많이 들으셨네요. 오늘은 게임을 해보시거나 저녁에는 맛있는 요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키포인트죠. 멀티플레이어. 이 부분은 그 과업 하는 도중에도 메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엔 민수 씨라고 볼게요. 자, 당신은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끼나요?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럼 산책을 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일을 다시 하신대요. 그러면 민수 씨가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예민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메타가 질문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일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민수 씨께서 받고 계신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자, 한 가지 일에 몰입해서 완료하기 전까지 다른 일은 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타는 과업 도중에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과업 전에 혹은 과업 후에 질문을 해야 민수 씨가 완벽하게 이 메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겠죠? 다음. 자, 키워드예요. 이정찬 씨는 영화에서 코미디와 스토리를 선택하셨고요. 독서는 추리소설 만화. 좀 일일이 다 읽어드릴게요. 자, 운동은 축구, 배구, 수영, 헬스. 음식은 집밥, 외식, 배달음식, 한식, 일식. 짠! 달콤한 여러 명이 함께. 여행은 자유여행, 연인이랑 호텔, 국내 맛집, 휴식 중심. 연애는 애인 없음, 외로움. 음악은 발라드, 팝, 댄스가 있습니다. 자, 민수 씨로 가볼게요. 오, 되게 좋네요. 땡큐. 영화는 운동은 걷기, 음식은 매운, 중식 술과 함께. 여행은 해외, 혼자서 자유여행. 연애, 애인 있음. 오. 음악은 힙합과 팝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런 거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휴식이 80%, 활동적이 30%, 일 0%, 생산성 30%, 모험성 0%. 이분은 어떤 상태일까요? 피곤해요.
그렇죠. Very tired한 상태입니다. 휴식이 80%나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해야 할 과업이 없어요. 그 이분은 어떤 게 좋을까요? 집에서 편히 누워서 활동적이지도 않고 멈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은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민수씨로 넘어가 보실게요. 휴식이 50%예요. 활동적이 20%고 일이 80%나 되네요. 생산성이 80%, 모험성이 10%예요.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시간 내에 주어진 일에 압박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떠죠? 지금 스트레스를 매우 받고 있어요. 그럼 이 메타닉을 해결해야겠죠. 넘어가 볼게요. 오, 타임테이블이에요. 자, 이게 되게 밤처럼 보이시겠지만 아침입니다. 아침 7시에 잠이 들어 오후 5시에 잠을 깼어요. 휴식. 그래서 아까 80%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요리 그리고 식사를 해요. 그 다음에 쭉 게임을 하다가 다시 또 아침 7시에 잠이 들겠죠? 아이고 7시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기상하고 산책하신다고. 산책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시험 공부, 간단한 식사, 그리고 시험 보시네요. 시험 공부하시고 시험 보시고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또 저녁에 시험 공부를 하시고 1시에 잠이 들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주어진 업무에서 압박감을 매우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정찬 씨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오늘 일정은 장보기 요리하기. 진행 중인 일정이 없어요. 개꿀. 자, 유민수 씨. 오늘은 12월 17일 월요일이에요. 오늘 일정 시험 공부. 진행 중 일정은 레포트 쓰기가 있네요. 봐봐요. 19일까지 지금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내가 업무를 마쳐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려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메타가 이걸 해결해야겠죠.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버들이 그날의 타임테이블과 업무에 대해서 정보를 받은 다음 유저들에게 보낸 카톡이 아니라 블리서킷입니다. 정찬씨, 오늘 하루 즐겁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정말 나빠요. 마스크를 쓰시길 권해드려요.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뭘까요? 차이씨. 8시. 그렇죠. 18시에요. 이정찬씨 몇 시에 일어났죠? 6시. 그렇죠. 6시 일어나셨어요. 6시 일어났는데 딱 있어요. 기분이 정말 좋겠죠? 자, 민수씨, 아이고 8시에요. 안녕하세요, 민수님. 오늘이면 시험이 끝나시네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네요.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몸 잘 챙기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자, 마스크 챙기는 걸 왜 권할까요? 미세먼지. 그렇죠. 요새 세상이니만 그 미세먼지 잘 챙겨서 건강 챙겨야 한다. 미세먼지를 잘 막아서 제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아침 인사와 함께 좋은 어플을 통해 사용자가 기분이 좋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사용자에 대해서 파악한 게 뭐가 있었죠? 거주지죠. 오늘의 9월동, 현수씨는 9월동에 사시나봐요. 오늘 9월동의 미세먼지는 조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가까운 곳에만 잠시 나가신다면 상관없지만 멀리 가신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추천해드릴게요. 자, 알림이 떠서 놀러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메타 정말 착한 친구예요. 자, 이민수씨, 당신의 최애 햄버거 가게는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추천 메뉴를 보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뭘까요? 뭘까요? 자, 이것은 바로 직관 질문입니다. 자, 버거킹 가게, 햄버거 가게는 정말 많아요. 하지만 어떤 햄버거를 먹을까? 선택장애가 올 수 있죠? 그럼 직관을 깨우는 거예요. 이민수 씨는 어떤 햄버거 메뉴를 좋아할지 자, 보시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또 나왔어요. 오늘은 모험성도 0이고 하신 일은 요리와 게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날씨도 쌀쌀한 칼국수를 사다가 칼국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직관 질문이에요. 나타났죠? 그래서 이정수 씨는 칼국수를 만들어 먹었을까요? 안 만들어 먹었을까요? 안 만들었어요. 정답이에요. 저는 아무나 말을 듣지 않아요. 시험 공부에서 놓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커피 vs 에너지 드링크. 자, 그날 이민수 씨는 되게 과업이 많았어요. 그럼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우린 혹은 카페인을 섭취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추천함으로써 이민수 씨가 과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죠. 저희가 강조했던 그 캘린더의 그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현재 오늘 해결해야 될 업무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일정에 대해서도 회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는데요. 수요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레포트는 몇 프로 완성하셨나요? 90% 이상 완료했습니다. 라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시험에 집중하시면 되겠군요. 미리미리 하는 습관 굉장히 멋집니다. 정말 기분이 좋게 되는 하루였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게임 후식. 아이고요. 제가 게임하고 후식을 골라 나와요. 키워드 할 때. 그렇죠? 키워드 처음에 선택 창에서 그래서 게임 vs 후식이 나왔어요. 저는 게임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자, 최하령 씨, 맞구나. 하령 베타 씨가 이제 피파 온라인 4 게임이죠. 이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이정찬 씨에게 좀 더 게임에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더 게임에 흥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봤습니다. 자, 그럼 이 말콩 씨 이정찬 씨 썼을까요? 아니요. 그죠, 굴리트가 있어요. 다음 거 넘어가 주세요. 정찬 씨가 소개하고. 네? 정찬 씨가 소개하고 그거 게임 다음 내용이랑 이건 똑같은 거. 여기 아니에요. 정찬 씨 오늘 여기 성공적이셨나요? 지금은 게임 중이시겠네요. 아까 게임 시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시간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질문을 하게 되었죠. 혹시 모바일 게임도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하나 추천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네 했어요. 클래시 로얄 등으로 유명한 슈퍼셀에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어요. 브롤스타즈. 요새 흔한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래도 메타닉 한번 많이 들어봤어요. 깔았거든요.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한번 넘어갈게요. 자, 저녁 인사예요. 근데 저녁 인사를 몇 시에 했죠? 어제는 11시까지 테이커 컨트롤 타워들한테 보내주기로 해가지고. 네, 미스가 나네요. 자, 저희는 이제 진행할 때 이건 뭐지? 저희 그 진행 방식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건데 10시에 이 활동을 마무리를 하고 저녁 11시에 컨트롤 타워에게 서로 정보를 전달받으면서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10시에 마지막 저녁 인사를 했네요. 저는 아침에 잘 거지만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민수님. 아, 정말 기분 좋게 잠을 들 수 있겠어요.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시 또 일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기버 컨트롤 타워. 자, 아까 저희가 컨트롤 타워를 총 4명으로 늘림으로써 좀 더 객관적이고 실제 어플을 사용하는 것처럼 효과를 주었는데요. 피드백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글이 많아요. 하나 또 읽어드려야겠죠? 자, 하령 씨는 기버였어요. 저에게 정보를 주는, 직관을 주는 사람이었고요. 윤태 씨는 하령 씨의 기버 컨트롤 타워였죠. 사용자의 시간표에 맞춰 아침 인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미리 보내기보다는 기상 후 5분 뒤 혹은 기상 시간 이후에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정보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과 사용자와 진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어플 실행했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실제 대화를 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성의 있어진 정보 제공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이전에 하령 씨는 상당히 불성실했어요. 그래서 저와 약간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령 씨가 정신을 차리고 저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면서 진짜 메타와 같은 느낌으로 갔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게임 위주의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루는데 내일은 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직관 질문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흥미를 주로 두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받으면 또 사용자와 기분이 좋아지겠죠. N행시는 좀 식상한 감이 있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N행시 되게 이 장주현 씨의 기버 컨트롤 타워 학현 씨가 준 피드백인데요. 장주현 씨가 삼행시, 사행시, 오행시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민수 씨한테 삼행시를 엄청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그림이나 한 단어로 표현해주는 것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N행시 아주 훌륭한 직관 질문이었어요. 사용자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삼행시를 해봄으로써 직관을 깨우는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한 단어로 표현해주는 것을 제시해도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했죠.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 유저에게 볼링장을 추천하는 것보다 볼링장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학업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Yes. 땡땡 과목에서 땡땡 학점 이상 받으면 볼링장 한 게임 하는 것으로 스스로 목표를 정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못 봤어요. 근데 약간 예상되는 것은 볼링을 좋아하신다길래 오늘은 볼링장을 가보시는 게 어떤가요? 라고 추천을 했나봐요. 그랬더니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 유저에게 볼링장은 좀 무리다. 그래서 혹시 이 과목에서 학점을 잘 따면 공부도 없고 나중에 볼링장도 없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가요? 추천했나봐요.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자, 하루가 지났어요. 1차 피드백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한 메타가 있었겠죠? 사용자 일정에 맞춰 질문을 하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이틀나도 잘 마무리했나봐요, 역시. 하지만 컨텐츠가 날씨 또는 오늘의 키워드에서 나온 주제가 한 번 더 나오는 등 너무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살짝 바꿔야 되는 부분이었나봐요. 마지막 날은 더 다양한 컨텐츠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인사까지 파이팅! 라고 해주셨네요.
새로운 질문과 미션이 좋았습니다. 내일은 내가 느낀 행복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기 미션 같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가 인사해줄 때 날씨 등도 함께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하령 씨는 날씨에 매우 치중하신 분이었는데 주현 씨는 날씨에 매우 치중하지 못한 분이셨나봐요. 날씨에 대한 피드백이 나왔네요. 네이버에 송도동 날씨를 검색하면 하루 날씨와 미세먼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사와 함께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확인도 너무 좋았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후 인터뷰입니다. 테이크아웃. 자, 사전 인터뷰를 행했어요. 사전 인터뷰를 왜 했을까요? 그 사용 전과 후에 효과를 보려고. 그렇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이것은 바로 종속 변수들입니다. 이 것들이 메타를 사용함으로써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미리 지표를 정해놓은 것이죠. 행복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얼마나 직관에 따른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직관적인 생각을 따라 실제로 행동을 하는지, 혹은 직관의 중요성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이정찬 씨는 행복에 대해 별로 민감한 편이지, 민감하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보통이라고 하시네요. 자, 인생은 실전이다. 실전 속에서 합리와 직관을 함께 발휘하는 것 같다. 직관적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가? 보통이다. 직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중요하다. 솔직히 이 테크놀로지와 HRD를 듣기 전까지는 직관이 뭔지도 자세히 몰랐어요. 하지만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직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매우 뼈저리게 느꼈죠. 왜냐고요? 아이스크림을 못 먹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거든요. 행복에 대해 민감한가? 평소에는 직관을 활용하여 일을 풀어나가기보다 합리성을 이용하시는 편이래요. 정찬 씨는 약간 둘이 섞어 쓰는 스타일이라면은 민수 씨는 보다 더 합리성을 이용하시는 편인가 봐요. 직관적인 생각을 따라 그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으시겠죠? 직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보통이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앞으로도 그럴 건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스타트가 나쁘지 않았다. 메타의 귀여움이 사용자를 편안하게 해준 것 같다. 참 귀엽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하령 씨가 살짝 툴툴 맞았는데 첫날부터 약간 쓴소리를 들었나 봐요. 갑자기 귀엽게 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시험 위주의 키워드와 일정으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음료를 추천해준 부분이 좋았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타우린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수였죠.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서비스 횟수를 5회로 제한하여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 2번을 빼면 3번밖에 되지 않아서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정말 민수 씨는 메타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3번도 충분히 많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 3번밖에 안 돼서 아쉬웠다는 분이 저 진짜 감명을 받았어요. 저게 진정한 기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직관 질문은 삼행시를 주셨는데 서비스를 바꿔서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이것이 직관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직관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해주셨나요? 네. 아쉬웠나 봅니다. 어찌 메타는 조금 더 제 정보를 파악하고 치밀하게 직관 질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살짝 귀찮았던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메타는 진행 중인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를 체크하여 과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또한 오늘은 하루 동안 자신이 느꼈을 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진 보내기를 했었는데 이거 되게 좋은 활동이네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하루 동안 자신이 느꼈을 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보내는 거였대요. 그럼 그날 내가 무엇이 행복했는지를 되돌려보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겠죠. 이를 통해서 소확행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행복이란 무언가 행복한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도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후에 되돌이켜 봤을 때 그때도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 되게 많은 행복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타임테이블을 참고하여 질문을 해주셔서 시험 기간에도 방해를 받는 일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깔끔한 서비스를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요. 타임테이블을 참고하는 것과 동시에 민수 씨의 사전 공부를 파악했을 때 민수 씨는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 전 혹은 이후에 질문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네요. 날씨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기버 컨트롤 타워와 똑같은 얘기를 했네요. 얼마밖에 사후 인터뷰입니다. 자, 맨 처음 사전 인터뷰 했었죠. 이거 사전 인터뷰. 이러한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 메타를 이용한 이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글씨가 많이 길어졌어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블리스 서킷을 이용하면서 많은 득이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지친 나에게 적절한 시간에 알림을 주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고 그날의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통해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직관을 깨워주는 질문들을 통해 다소 합리적인 평소의 모습에 대해 회고하고 말 이상하네요. 보다 직관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직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메타를 이용함으로써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서비스 자체는 원초 계획했던 유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타임테이블 기반으로 하여 일상생활의 방해가 아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그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준 점에서 행복 증진 목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행복 추구에 되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주기적인 업무 체크를 통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예방이 주었기에 서비스를 받는 동안 안심하고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 직관적인 질문 역시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해줌으로써 유저의 잠자고 있던 직관을 자극시키고 발현시켜 주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민수 씨는 아까 사전 인터뷰했을 때 직관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직관을 실제로 별로 발휘하지 않으셨던 분인데 이 직관 질문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낌과 동시에 직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직관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플계에 등록될 블리스 서킷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깨워줄 블리스 서킷. 감사합니다. 잘했어. 다시 한번 박수. 우리 한 3명 정도씩 피드백을 한번 해볼게. 발표 시간은 딱 30분 걸렸어. 자, 우리 2조에서 누가 피드백 줄까? 소감 어때? 손 들고. 횟수를 5번으로 했잖아요. 서비스 제공 횟수를.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3번은 많았다, 충분했다 하셨고 그쪽 학우분께서는 적었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었으면.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사실 몇 번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한 3번 정도. 그래서 폼도 바꾸고 형식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시험 기간 전에 그 서비스 실행하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걸 고치고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까지 가게 돼서 이게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기버 입장에서 약간 자기 일정을 소화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3번만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2번은 간단한 인사로 해서 총 5번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약간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실제로 이제 어플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좀 그런 서비스의 횟수 제한은 두지 않고 할 생각이고 이제 저기에서는 이제 그 중에 정말 일부분만 뽑아서 보여드린 건데 실제로는 3일 동안 5번 해서 총 15번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추가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좀 많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수 씨 발표를 하면서 농으로 한 얘기였고요. 3번 정도가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실 수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용자가 하루에 몇 번을 질문을 받을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는 3번을 선택했다가 이거 좀 많은 것 같아요 하면 2번으로 바꿨다가 이것도 적네 하면 3번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미수 씨는 맨 처음 5번을 선택하셔서 많은 질문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식으로 선택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네. 주연 뭐 할 말 있었어? 3번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한 번 제가 질문을 하고 한 번 답장이 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자체가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답장이 오면 그걸 계속 답장을 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를 한 번이라고 총 했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을 하는데도 30분 이상이 왔다 갔다 피드백 대화를 하는데 30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적다 많다도 이게 기버나 테이커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아요. 오케이. 유저가 그 문제에 푹 들어가면 길어지는 거고 무시하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네, 우리 1팀에서도 피드백 누가 있을까? 저는 그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캐릭터가 뭔가 호감이 가는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일조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대한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참 고맙다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가지고 그 잠금 화면 식으로 이 어플이 좀 진행이 됐으면 타임테이블이 그런 식으로 저 메타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푸시 알람으로 이게 온다면은 그냥 보고서 오히려 그거를 초반에는 뭐 열심히 하다가 계속 알림이 오면은 그냥 지우기만 계속 누르고 무의미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잠금하면은 하면은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잠금을 해제할 때마다 메타가 되게 귀여운 이렇게 모션을 한다든지 뭐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효과를 추가를 해서 좀 더 호감이 가는 진짜 친구 같은 그런 메타 인공지능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하는 이 잠금 화면이 아이폰 말고 갤럭시도 그거 똑같이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패스워드 넣어서 풀 때 나오는 그 화면 말하는 거지? 네, 네. 뭐라고요? 아니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근데 잠금 화면에 사용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뭐냐면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처음에 잘 이용하다가 알람이 뜨면 지워버린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저희 메타의 본질을 파악하고 메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된다면 이게 사실 잠금으로 가게 됐을 때 저는 실제로 잠금 화면을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지문 인식을 통해서 그냥 한 번에 넘겨버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잠금을 이렇게 일일이 한 번씩 누르면서 하는 걸 설정해놓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서 잠금 화면 특성을 넣되 그것은 선택사항에 맡기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네. 하여간 되게 완성도가 꽤 높은 최종 마무리를 잘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